안녕하세요. 12월 2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 감사드리겠고요.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를 풀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이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24일에 조기 폐장을 한 가운데 그 안에서도 기술주가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며 전체적으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좀 핵심적인 요인들만 좀 말씀드리면, 특히나 테슬라가 7% 넘게 급등했다라고 하거든요. 트럼프가 이제 조금 있으면 1월 20일 집권을 다시금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규제 완화나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잘 버무려지게 되다 보니까 이 종목이 올라갔고, 추가적으로 현대차가 테슬라의 충전기 어댑터를 배포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게 되다 보니까 현대가 여기에 포함된다, 테슬라의 충전 인프라가 더욱더 단단해지겠구나 라는 부분이 잘 평가가 되다 보니 지금 이 순간까지 괜찮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이 물가 지표들이 하나씩 발표가 되었죠. 근데 핵심은 뭐였다? 생각 이상으로 괜찮은데? PC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 완화 관련된 기대감이 커지게 되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금리 인하의 확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 동결이 사실상 확정이지만 3월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반반까지 얼추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경기도 조금 꺾이곤 있지만 완만하게 3%대를 지속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국 경기를 낙관적으로 볼 때 되게 긍정적인 포인트로 짚을 수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주간 WTI 기준 70.1달러로 플러스 1.24%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에, 달러는 상승에, 금 가격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 내용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저번 달 PC는 좋았지만 그 전에 발표되는 CPI나 이런 것들은 좀 부담되는 수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핵심 이유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었거든요. 급락, 조류 인플레인자. 근데 이게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야, 이거 다음번에도 이 계란 가격 오른 것 때문에 물가 지표가 오를 수는 있겠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감안하면서 계란을 뺀 나머지 지표에서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미국의 물가는 그 순간부터 실시간 둔화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금리 인하에 큰 영향 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연결되는 내용들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네요. 따로 뉴스로 정리해서 나오게 된다면 더욱더 편안하게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중심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결국에 확률로 뜰 테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헷갈리는 건 많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 지금 이 미국 트럼프 취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양한 부분에 좀 규제와 러브콜을 번갈아 가면서 날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다? 계속해서 러브콜을 날리고 있다. 지금 미국 선박법도 국회, 의회에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 중립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까지도 K조선에 러브콜 날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업용 배가 천척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다? 좀 저렴한 배들이 많긴 할 거거든요. 그런 쪽은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좀 고부가치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면 영업 마진이 높은 것들이 계속 쌓여가게 된다면 수주 잔고가 급격하게 올라갈 거고 수익성이 괜찮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조선은 미국, 인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에서도 계속해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지금도 2에서 3년치의 일거리를 쌓아놓은 상황인데 이거 계속 이어지겠구나. 도크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당연히 액수가 큰 만큼 회사의 장기 비전이 더욱더 좋아지게 될 수 있겠구나. 이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가 비싼 만큼 수출에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선만 그런 상황이냐? 아니요. 자동차도 엄청 팔립니다. 자동차 부품도 되게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달러를 기본 이 화폐로 받는 해운도 호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이 숫자는 점점 증가하는 게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출 중심의 국가들, 다시
수출 중심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수 죽는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지금이 달려갈 타이밍이다. 이렇게 올라오게 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부분은 그 아래에 있는 부품들까지도 싹 다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이런 걸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거 내년부터 올라올 수 있다. 이거 꼭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될수록 돈 버는 기업들의 주목도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좋은 상황에 지금 미국에선 규제 완화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죠. 한국도 뒤처질 수 없다.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 이외에도 정책 자금을 통해서 지금 사업 부분들을 지원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AI부터 해서 석유화학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이거 재편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으니 여기에 엮여 있는 기업이 있다면 네. 잘만 풀리면 또 규모의 경제에 일어나서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쪽은 주가가 많이 떨어진 만큼 반등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뒤떨어지게 된다면 많이 힘들어지게 되겠지만 여기서 앞서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강한 거다. 자,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도 투자가 본격화되다 보니까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들이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비들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에서 이제 다음으로 파생될 수 있는 양자 컴퓨터 이쪽이나 아니면은 로봇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올라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 있겠죠. 이 안에서 요즘 주가가 낮은 기업들이 꽤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얼마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관심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 보시고 괜찮다면 이들의 시간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하시면서 트럼프 일정과 맞춰서 한번 보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규제 완화가 계속되면 이쪽은 결국 커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이 보안 관련된 중요성도 커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에도 사업적으로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상을 하시며 한국 기업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관련 인프라도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SMR 관련해서 한국이 얼만큼 많은 일거리를 끌고 올 수 있는지 이것도 예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 쪽 같은 경우에도 요즘 조용한데 차근차근 진행은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꽤 됐잖아요, 시간이. 지금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면서 수급 보시며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얘는 먼저 알고 준비하네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자, 저는 그러면 개별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잠깐 쉬어가고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으로 횡보잖아요. 그럼 큰 문제 없이 이 자리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우선으로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동안 원전 관련해서는 내용이 엄청나게 좋았기 때문에 원전 말고도 다른 쪽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이번엔 이걸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어떤 내용 들려오고 있다? 항공 엔진 관련으로 지금 R&D, 연구개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도 한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공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업, 국가 자체가 몇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소재공학 관련해서도 최상위로 있어야 되고요. 기계공학 관련해서도 최상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만큼 이게 까다롭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아래에서도 계속 이제 빌드업해서 올라오는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 채워가기에는 진입장벽이 말도 안 되게 높다 보니까 신규로 이거를 하려고 한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돈도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막상 그렇게 해서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돈을 벌 것이다라는 보장도 없고 신뢰도가 없으면은 또 그 신뢰를 쌓기 위한 시간까지도 문제가 될 거잖아요. 우린 여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두산은 앞서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산이 엄청나게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우리의 엔진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게 한국항공우주랑 같이 만드는 거거든요. 계속 우리께 꾸준하게 들어갈 겁니다.
판매되는 동안 이 엔진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만큼 실적도 꾸준하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설계부터 해갖고 다양한 부분에 기술력이 올라가게 된다면 이 바로 전이 가스터빈이거든요. 가스터빈을 성공하는데 기술력을 올렸기 때문에 이 항공 엔진도 가능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가스터빈으로도 돌아가서 여기서 배웠던 걸 여기에도 써먹을 수 있겠네 라는 부분 보여지게 될 것이고, 지금 한국에서 실증이 확실하게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해외를 노린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힘이 실리게 될 겁니다. 전투기 엔진도 만드는 곳인데 이미 어느 정도 레퍼런스도 확보가 됐는데 요거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럼 이게 가능해지게 된다면 두산이 갖게 되는 무기들은 어떻게 된다? 일단 원전, 지금 주기기, 한국의 독점 납품한 업체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SMR도 지금 키우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에서 5번째였나요? 6번째였나요? 상용화 성공한 상황이고요. 이걸 통해서 지금 항공 엔진을 만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기술력이 훅 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수소 터빈으로 가는 길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이 소재 관련해서 기술력이 쌓이면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지잖아요. 그쪽으로도 확장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외에도 한국의 그 해상풍력 관련해서 사업자 1등이 두산이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주목을 해보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현재 위치에선 요 정도의 두산의 사업의 포트폴리오 핵심이 떠오르게 된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도 폐배터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건설이나 이런 쪽들도 있긴 한데, 근데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보통은 이런 쪽이라 이거는 감안을 해두셨으면 좋겠네요. 네, 뭐가 됐든 되게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뭐 사서 걱정을 한다든가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랬을 때 수급과 차트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면 좋을지에 대해 분석을 해보도록 하면, 최근에 외국인 기관 들어오니까 좀 마음 편히 볼 수 있었죠. 네, 오늘은 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는 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느 순간 현재 자리에서 힘 모였네? 터지겠네? 요거 이제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저항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다음 목표는 61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여기가 될 것이고요. 돌파 못하면 꾸준하게 눌리겠지만 돌파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볼린저 상단까지 훅 하고 올라가는 요 모습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주면 주는 대로 끌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21,000원에 물려있는 개미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를 소화를 못하면은 추가적으로 올라가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는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여기 왔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바뀌지 않고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매도 물량을 빠르게 잡아먹겠다라는 거잖아요. 큰 손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승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보시고 그 모습이 나오면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다음 스텝 밟아가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금 여기 고점 바로 머리 위에 23,500원에 원래 매도의 압박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소화가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가 없겠네. 가도 되겠다. 그럼 이제 또 방향 잡히는 대로 수급 좋으면은 그대로 한 번 더 치고 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고점 여기 한번 노려보는 그림까지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랑은 다르게 발전 상황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실적도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면서 조금 더 미래의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 접근해 보시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제조 메이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는 무엇이다? 항공 엔진 이 관련 내용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파생될 수 있는 게 정말 많다. 그리고 한번 만들면 한국에선 독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레퍼런스를 쌓게 된다면 해외로 수출하기도 굉장히 유리해지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경쟁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시장의 파이는 먹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원전이나 이런 쪽도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 들려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감안을 하시고요. 그 이외에 수급을 보면서 외국인 기관을 최우선으로 보되 지지라인 481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21선을 돌파하면 61선 여기 돌파하면 볼린저 상단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21,000원 매물대 여기를 보시고 만약에 소화하고 한 번 더 가게 된다면 저는 이제는 위에 특별한 매도 물량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 좋으면 좋은 대로 쭉 치고 가는 식으로 이 이후는 끌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에너빌리티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들 정리를 해봤는데 잘 봤으면 좋겠고 도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남은 시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